안젤리나 졸리와 아버지와의 악연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한 대배우였는데 안젤리나가 고작 2살 때 동료 배우와 불륜을 저지르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존재가 그리웠던 안젤리나는 영화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안젤리나와 오빠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색과는 달리 아버지와 똑 닮은 안젤리나의 금발머리를 보고는 이조차도 떠나간 남편의 흔적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염색약을 사러 가 안젤리나의 머리색을 자신과 똑같은 갈색으로 바꿔줬죠. 영문도 모른 채 바뀐 머리색이 마음에 든 안젤리나는 이를 좋아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어두운 머리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난과 고립에 시달리던 안젤리나 3인 가족의 유일한 힐링처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비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영화 속 세계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어느덧 가상의 세계에 푹 빠진 안젤리나는 나도 배우가 되어 저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7살의 나이에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연은 바로 집을 나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려던 찰나 또 하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불륜 상대인 여배우 스테이시 피크렌 역시 이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불편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영화의 작은 배역을 맡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불륜녀까지 이렇게 3명이 얽혀있는 혼란스러운 촬영장 분위기는 어린 안젤리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을 계기로 안젤리나는 이때부터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10대 시절 안젤리나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생각은 난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또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인해 늘 중고 가게에서 옷을 구해 입었는데 사이즈도 맞지 않은 펑퍼짐하고 낡아해진 촌스러운 옷 그리고 두툼한 입술과 교정기까지 낀 모습에 그는 언제나 놀림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따돌림이 이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안젤리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만 치장하고 다니며 극도의 어두움을 드러냈고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결국 안젤리나를 자퇴시켰습니다. 이때 안젤리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었던 어머니는 차라리 밖에 나가지 말고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라며 14살의 나이에 동거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16살이 되던 해 안젤리나는 유일한 친구이자 자신을 이해해줬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지독한 고독이 찾아온 이 시점에 안젤리나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맙니다. 스스로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녀는 청부업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없애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안젤리나의 나이를 들은 그 남자는 한 달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했고 다행히 마음을 바꾼 안젤리나는 그 남자에게 2번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간 안젤리나를 바꿔놓았던 것은 연기였습니다. 이즈음 친오빠는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학생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린 배역이 필요할 때마다 동생에게 연락해 연기를 부탁했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 촬영은 다시금 안젤리나의 가슴 속에 불꽃을 피어오르게 했고 연기가 재밌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연극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연기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젤리나가 그렇게나 싫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막상 연기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연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연기 습관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관찰력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대화 습관을 파악하고 이윽고는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대가였습니다. 안젤리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캐릭터에 접근해 어린 나이에 큰 소질을 보여줬죠. 선생님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은 안젤리나는 용기를 내어 영화사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다크한 이미지를 모델계에서는 마음에 들어있고 영화는 아니었지만 광고나 뮤직비디오에는 조금씩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살이 되던 해 안젤리나는 드디어 영화 출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주연으로 말이죠. 첫 배역치고는 연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였기 때문이죠. 파격적인 노출신에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며 열연을 펼쳤지만 결국 이 영화는 비디오용으로만 발매되며 처참한 흥행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안젤리나는 첫 주연작인 이 영화의 완성본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했는데 설렘을 안고 영화를 본 당일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촌스러운 졸작인데다가 노출 장면을 온천하가 다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와 오빠에게 안겨 구토를 할 때까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실패는 안젤리나에게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늘 따돌림과 실패만 거듭하던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느낀 유일한 한 가지가 연기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하루아침에 다른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의 상처로 안젤리나는 무려 1년간 단 한 건의 오디션조차 보지 않고 방 안에서 칩거했습니다. 이 시기에 안젤리나는 유서까지 쓰는 등 또 한 번의 심각한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안젤리나는 그에 못지않은 어두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살아버리겠다는 결심이었죠.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고 다시 검은색 옷들만 꺼내 입으며 웃는 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우연한 계기로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기는 법. 이런 딥다크한 모습을 본 한 영화 감독이 안젤리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톰보이스럽고 어두운 느낌의 캐릭터를 구상 중이던 그는 안젤리나의 지금 이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딱 찾는 이미지라며 그녀에게 한 영화에 출연을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젤리나는 고등학생 해커들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영화 해커스에서 주연을 맡게 되죠.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했으나 비디오로 발매되고 나서야 뒤늦은 인기를 얻었고 안젤리나의 비주얼과 연기력 역시 뒤늦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것도 큰 수확이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안젤리나 인생을 바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조니 리 밀러와 교제를 시작해 1년 만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안젤리나는 생활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새하얀 드레스가 아닌 검정 가죽 바지에 자신의 피로 남편의 이름을 새긴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것이죠. 이를 목격한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안젤리나의 어두움은 가시질 않았고 이런 다크한 이미지와 가치관은 이후 맞는 배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1998년작 지아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80년대의 중성적인 매력으로 각광을 받던 슈퍼모델 지아 커렌지의 비극적인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어 가다가 결국 26의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삶을 마감한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 영화에서 안젤리나의 연기는 그야말로 혼연일체. 아름다운 슈퍼모델의 모습부터 마약으로 망가져가는 심신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연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안젤리나의 어두웠던 개인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마약에 의존하는 모습은 자신의 과거와 똑 닮아 있었죠. 거기다 10대 시절 모델 일을 하던 경험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젤리나는 그야말로 지아 커렌지의 재림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까지 수상하며 연기자로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극찬을 안겨다준 이 영화는 오히려 안젤리나 개인의 삶을 파괴한 원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울했던 과거를 투영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다시금 예전의 자신과 동화되어 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과 분리가 안 될 정도로 몰입해버렸고 오죽하면 촬영장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난 죽어가고 있어. 난 언제나 혼자야 라는 말까지 하며 몇 주 동안 잠적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새 남자가 바로 다음 영화를 찍으며 알게 된 배우 빌리 밥 손튼이죠. 이 남자는 당시 이혼을 4번이나 한 이력이 있는 데다가 안젤리나와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이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커플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레 결혼 발표를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결혼식 때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피가 담긴 목걸이를 걸고 팔뚝에 서로의 이름을 크게 새긴 문신을 드러낸 채 식장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결혼을 했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안젤리나의 기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참을 수 없는 이상한 충동이 느껴진다며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항상 침대맡에 칼을 두고 자는 등 훗날 빌리 밥 손튼은 이 시기 안젤리나가 진심으로 무서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안젤리나는 처음 만나는 자유라는 암울한 분위기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환자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오랜만에 주연을 맡은 것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위노나 라이더가 아닌 안젤리나 졸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조연임에도 주연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골든글로브는 물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제멋대로 행동하고 대담해 보이지만 내면은 한없이 우울한 캐릭터로 연기했는데 이는 사실 당시 안젤리나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데뷔 초창기에 안젤리나가 극찬을 받았던 배역은 늘 어두운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런 다크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 직접 경험해본 안젤리나보다 이를 더 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없었던 셈이죠. 이때부터 안젤리나의 전성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툼레이더에서 주연을 맡아 액션 배우로 변신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작 게임 캐릭터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두툼한 입술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비주얼은 각광을 받았고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며 당대 여배우로서 독보적인 액션 스타라는 타이틀을 확립했죠. 영화 자체의 평은 좋지 않았으나 인기 게임 원작의 힘에 힘입어 상업적으로는 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는 또 안젤리나 졸리의 개인사적으로도 큰 사건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점점 원수 사이가 된 아버지와 이 영화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죠. 당시 아버지는 공개
인터뷰에서도 딸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제정신이 아니다, 목을 졸라버리고 싶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안젤리나 졸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성인 보이트를 지우는 개명 신청을 하는 등 둘의 사이는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맡은 배역은 애틋하기 그지없는 부녀 관계였죠. 실제 자신들의 엇나가버린 부녀 관계가 오버랩되며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가 눈물범벅이 되어 촬영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Why can't you stay? We can't change time. I'm with you always, just as I've always been. 눈물이 멈추지 않아 촬영 중간중간마다 따로 떨어져 각자 시간을 보내며 진정하는 시간을 수시로 가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촬영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은 많이 누그러졌고 이 부녀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죠. 평생을 원수로 지낸 아버지와의 화해도 큰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안젤리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젤리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큰 일이었죠. 툼레이더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주변을 둘러보니 그동안 자신은 불행하다고 굳게 믿으며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지난날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곳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간절한 것들이었고 세상에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젤리나는 그동안 우울함과 비관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가치관에 후회를 넘어 부끄러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는 깨달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유엔 난민기구에 기부한 데다가 영화 촬영이 끝났음에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봉사활동에만 푹 빠져 지내다 보니 그동안 공허하게만 살아오던 자신의 삶에 드디어 살아갈 목표가 생겼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간의 우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밝음을 찾아가던 어느 날 안젤리나는 고아였던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아이를 입양해 엄마가 되어보기로 말이죠. 당시 남편이었던 빌리 밥손트는 이 결정을 반대했고 어렵사리 극적 화해를 했던 아버지마저 이 소식을 듣고는 성급한 생각이라며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는 처음 결심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젤리나는 첫 아이인 매덕스를 입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술, 마약을 비롯해 자신을 파괴했던 모든 행위를 끊었습니다. 이후 안젤리나는 툼레이더2에서 다시 한번 라라 크로프트를 연기하며 액션 배우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또 하나의 액션 영화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졌죠. 이 영화는 바로 안젤리나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꾼 그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였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공동주연을 맡아 매사를 티격태격하는 킬러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며 이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영화가 개봉된 그해 브래드 피트는 부인이었던 제니퍼 애니스턴과 이혼 조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시기 대중들은 이 둘의 이름을 합쳐 브란젤리나 커플이라 불렀고 영화계의 가장 핫한 아이콘이 되었죠. 이 둘 사이에는 금세 아이가 생겼는데 임신으로 배가 계속 불러오는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대단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애니메이션 위주로 출연했죠. 당시로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사실적인 그래픽의 3D 애니메이션 베올프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본뜬 마녀 캐릭터를 목소리와 모션 캡처로 연기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숨막힐 정도의 요염한 자태와 뇌세적인 표정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듬해에는 또 하나의 3D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서 시크하면서도 중성적인 매력의 암컷 호랑이를 연기했습니다. That must have been quite a shock. 애니메이션 개봉에 앞서 안삭의 몸을 이끌고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죠. 아이를 출산하고 체력이 회복되자 다시 영화계로 복귀해 온몸을 사용하는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또 한편의 액션 대작 원티드에서 주연을 맡아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응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객수 285만을 돌파하며 꽤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픽 노블이 원작인 영화답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시원시원한 액션씬이 많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차가 회전을 하며 그대로 사람을 태워가는 장면이라든지 팔의 스냅을 이용해 총알을 커브볼처럼 날아가게 쏘는 장면이 있는 등 당시로서는 신선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는 또 지금은 할리우드 스타가 된 배우들의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훗날 엑스맨 시리즈로 스타가 된 제임스 맥커보이는 이 영화를 찍던 시기 막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였고 지금은 마블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자리매김한 크리스 프렛은 여기서 키보드로 얻어맞는 단역으로 나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액션 영화를 찍을 때 느끼는 그 특유의 짜릿함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먼저 영화사를 찾아가 꼭 맡고 싶다고 간청했던 배역도 있었죠. 이 영화는 바로 첩보 스릴러 솔트였습니다. 여기서 안젤리나는 러시아의 스파이로 지목되어 조국에 쫓겨 도망다니는 CIA 요원을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했던 그 어떤 액션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천만한 촬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애초에 남자 주인공을 염두에 두고 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도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직접 해내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배우 톰 크루즈를 주연으로 기획한 영화였죠. 하지만 톰 크루즈는 자신이 출연했던 미션 임파서블과 캐릭터가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하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젤리나는 관심을 표했고 제작진은 안젤리나라면
톰 크루즈 못지않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으로 충분히 보답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에 주인공 캐릭터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고 시나리오까지 일부 수정하며 안젤리나를 전격 캐스팅했죠. 12층 높이의 고층 건물에서 난간을 타고 맨발로 다니는 장면, 10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달리는 트럭 위로 몸을 던지는 장면,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차 틈 사이로 질주하는 장면 역시 모두 안젤리나가 직접 연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굴에 흉터가 생길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훗날한 인터뷰에서 하필 얼굴에 흉터가 생겨 상심이 크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흉터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건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고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이 된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다소 진부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안젤리나의 존재감과 활약만큼은 크게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커리어적으로는 승승장구했던 이 시기 안젤리나는 암담한 개인사를 겪게 됩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이었죠. 어머니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녀였기에 갑작스레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암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안젤리나는 자신 또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87%에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50%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방절제와 난소 제거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안젤리나는 자식들을 위해 수술을 감행해 만에 하나라는 사태를 예방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방과 난소를 절제하고 폐경이라는 결과까지 맞이했지만 안젤리나는 씩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호르몬 변화에 따른 외형적 변화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여성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 강한 사람이고 내 마음은 평온하다. 이건 역시 삶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의 여파로 안젤리나는 매년 꾸준히 해왔던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복귀작은 바로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빌런이 마녀 입장에서 각색한 영화이죠. 원작에서 음흉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던 말레피센트를 모성에 가득한 따뜻한 존재로 재해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분장으로 인해 영화를 촬영하다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대한 뿔과 퀭한 눈, 그리고 각진 광대뼈와 새빨간 입술을 한 이 공포스러운 모습에 아역 배우들은 촬영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제작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때 촬영 구경을 온 안젤리나의 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엄마의 뿔을 만지작거리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안젤리나의 딸을 아역으로 투입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실제 딸이 말레피센트의 딸 역할로 나오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연기는 처음이었던 딸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았는데, 이에 브래드 피트까지 나서서 딸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등 온 가족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디즈니 가족 영화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흥행했습니다. 성공적인 복귀로 다시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던 이 시기 안젤리나의 날개를 꺾은 것은 가정사였습니다. 이즈음 브래드 피트와의 결혼 생활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불화설은 심심치 않게 터져나왔고 대중은 이 둘의 일거수일투족에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브래드 피트는 새 영화를 찍을 때마다 상대 역과의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 시기 브래드 피트의 알코올 중독은 극에 달해 집안에서의 마찰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자 안젤리나는 관계 개선을 위해 그녀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함께 영화를 찍는 것이었죠. 10년 전 이 둘은 영화 촬영을 하다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촬영을 통해 대화와 교감을 더 나누다 보면 소원해졌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작 바이 더 씨라는 영화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감독과 각본까지 맡아 남편과 자신을 주연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당시에 두 사람을 투영한 것처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둘은 권태기가 온 부부 사이로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가 맡은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죠. 또 안젤리나가 맡은 캐릭터는 불임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영화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화해를 하고 희망찬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실제 인생은 영화와는 달랐습니다. 결국 2016년 안젤리나는 브래드 피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둘은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였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생각해 차로 5분 떨어진 곳에 거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현재 40대 후반입니다. 그럼에도 20대 시절 못지않게 온몸을 불사르는 액션 퀸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이는 올해 개봉한 영화인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젤리나는 킬러들에게 쫓기는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거대 산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대원을 연기했습니다. 숨을 참고 찍어야 하는 수중 촬영에다가 20m 높이의 소방 감시탑에서 뛰어내리는 와이어 액션을 직접 소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산불을 코앞에서 맞닥뜨린 것처럼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안젤리나의 표정 연기는 진짜 산불 속에서 찍은 것 같이 리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 산불이었습니다. 뭐요? CG가 아니라 실제 산불을 일으켜 찍은 장면이었죠. 사막 한가운데에 나무들을 심어 무려 36만여 평의 거대한 숲을 조성해놓고 화염효과를 내는 특수장치들을 설치해 활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산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합니다. 안젤리나는 이를 가리켜 최근 영화들은 CG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촬영은 실제 불을 보고 느끼며 촬영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게 연기할 수 있었다.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몰입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적인 면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안젤리나의 녹슬지 않은 액션과 복합적인 감정 연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젤리나의 활약은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이어집니다. 이터널스에서 생애 처음으로 슈퍼히어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동석이 연기한 캐릭터 길가메시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설정이므로 이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옵니다. 마동석은 후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첫 만남 때 안젤리나가 먼저 다가와 당신 영화를 봤었는데 진짜 팬이다. 같이 액션 연기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말해 아직까지도 그 순간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안젤리나 졸리는 여전히 브래드 피트와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첫 번째 남편과의 재결합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생일을 함께 보내고 또 따로 저녁 식사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벤 애플렉이 옛 연인인 제니퍼 로페즈와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모습처럼 안젤리나 역시 옛 남편과 재결합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도 20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역사가 많은 배우이다 보니 나름 요약한다고 한 것이 20분을 가뿐히 넘어버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